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선거의 뒤끝, 그 후유증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의 진실도 밝혀내고, 또 낙심한 유권자분들께 위로의 말씀도 건네고, 이런 일련의 사후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대공황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다라고 했던 말들은 이제 앞으로 닥칠 대공황 쓰나미에 비하면 농담 수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선 완성차 부문 4월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가 어제 내놓은 전망인데요. 우리나라 5 완성차 업체인 현대,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 이 5곳의 4월 수출 물량은 작년 4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39.1%, 기아차가 마이너스 48.7%, 한국 GM이 마이너스 31.2%, 르노, 삼성이 마이너스 72.9%, 쌍용차가 마이너스 51.1%입니다. 이 자동차 부품업계가 직면한 자금 문제를 보면 올해 만기가 되는 부품업계 금융권 대출액이 2조 4천억입니다. 게다가 해마다 1차 부품업체가 2차, 3차 부품업체에 발행한 어음 총액이 7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 완성차의 마이너스 43% 수출 절벽이 4월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것이 부품사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수출 효자는 뭐니 해도 역시 반디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품목의 수출 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와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최소 5%에서 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쓰이는 스마트폰, PC, 가전, 자동차 시장 등이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반도체 수출은 마이너스 3%, 디스플레이 수출은 마이너스 20.9%를 기록했고, 이번 달 1일에서 10일까지 스마트폰 수출은 마이너스 23.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3월 달 고용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인구가 지난달 237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가 늘어났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40%가 증가했습니다. 60세 이하 취업자는 53만 명이 급감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만 건을 넘어서서 작년 1년 동안 신청 건수의 33배나 됐습니다. 취업은 했지만 휴업 또는 질병 이런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도 지난 3월 160만 7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년 전보다 126만 명이 폭증한 수치입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은 식당 종업원,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여행사 직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무급 휴직을 다음 달까지 연장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전 직원이 한 달에 보름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기약도 없습니다. 이번 달 첫 주 국제선 여객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무려 97.6%가 줄었습니다. 두산중공업 쌍용차는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15개 점포를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얼른 뚝딱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주 화요일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총선 전야의 마지막 호소문을 냈었죠. 그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경제 위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본격적인 경제 코로나가 큰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3월 고용 통계를 총선이 끝난 뒤에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이런 것에 분노하고 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권의 비례정당 당선자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과거 어느 시기에 이토록 노골적이고 치졸하면서 선열이 낭자하게 복수의 의지를 불태운 선거 당선자가 있었는지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 전 법무부 국장은 망나니들이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을 비난했죠. 친여 성향을 보였던 김정란 시인은 야당이 이긴 대구는 독립해서 일본으로 가시는 게 어떨지, 또는 눈 하나 달린 자들의 왕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지금 진짜로 망나니 춤을 추고 있는 게 누구인지, 진짜로 눈 하나 달린 자가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대공황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섣불리 만세를 부르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들은 오늘 아침 여러 신문에 실린 사진도 못 봤습니까? 대낮에도 셔터 내렸다. 여기는 쇼핑 1번지 명동. 평소라면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도 없었던 일요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집 건너 한 집씩 문이 닫혀 있었고 200곳도 넘었던 노점상도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정전이라도 된 듯 어두컴컴해졌다고 해요. 여당과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는데 100%를 줄 것이냐 70%까지 줄 것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 당국은 코로나 사태가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졸업하고 생활 방역으로 넘어가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 대공황 쓰나미의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100배는 더 시급해 보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일주일이 돼갑니다. 투표날, 그날의 선택을 일주일 만에 후회하는 유권자가 있을까요? 야당은 지도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 찍기 잘했다는 중도층 유권자들이 많을까 걱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경황이 없을 줄은 알겠으나 당 지도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리 다툼을 하듯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 음모론이 또다시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메가톤급 선거 부정 폭로가 되려면 투표함 바꿔치기와 컴퓨터 조작의 스모킹건 증거와 증언이 나와야 하고, 그게 결정적 한방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유튜브의 댓글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선거 조작을 파헤쳐달라고 주문을 해오셨습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랴 싶습니다. 몇몇 보수 유튜버들이 상당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개표 조작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 의심을 제시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저희 신문사로도 엄청나게 많은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은 처음 보기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음모론인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칫 발을 담그면 마치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민주당 득표율 49.9%, 통합당 득표율 41.4%, 양쪽의 격차는 딱 그 수준이었습니다. 비례정당 득표율은 범진보가 50% 남짓, 범보수가 40% 남짓이었습니다. 딱 그 수준입니다. 5대 4, 그 정도였습니다.
표 차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승자가 독식하는 소선거구제 탓에 의석수가 2배까지 벌어진 것일 뿐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댓글 조작, 사전 여론조사 조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정치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부딪히는 숱한 선거를 치렀지만 지금까지 개표 조작으로 확인된 선거는 없었습니다. 아직 이민을 갔다는 분은 없습니다. 이민을 가겠다고 절차를 밟기 시작한 분도 아직은 못 봤습니다. 실망감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선거란 그런 것입니다. 댓글 중에 가슴 아픈 댓글도 많았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인데 이제 고국의 정치 소식은 그만 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바로 포기와 체념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섣부르게 보복을 다짐하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뜹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